안녕하세요. 남편과 사업하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과 겪었던 사연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막힌 반전을 기대하시며 재밌게 들어주세요. 남편과 저는 30대 후반에 만나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이는 여태껏 본 남자들 중 가장 멋있고 성실하며 인품까지 훌륭한 남자였어요. 우스갯소리로 남편과 저는 서로 너무 늦게 만났다며 20대 초반에 만났으면 지금쯤 고등학생 자식이 있었을 거라는 농담을 하곤 했어요. 저희 두 사람은 연애를 1년 하고 바로 결혼하게 됐어요. 저희 친정은 제가 선택한 남자는 무조건 믿음이 간다며 허락의 말씀을 해주셨고, 시댁에 가서는 홀로 계신 시어머니가 저를 예쁘게 봐주셨어요. 아유, 참 예쁘네. 우리 시경이가 반할만 해. 그런가요? 어머님께 칭찬 들으니까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데요. 어깨를 실룩이며 애교를 떨었더니 웃음이 빵 터져서 분위기가 굉장히 편안해졌습니다. 시댁 식구로 시모 말고 시동생이 한 명 있다고 했는데 현재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결혼식 때나 올 수 있으면 온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저는 시어머니께 결혼 승낙은 물론이고 엄청 친해졌어요. 어머님이 아니라 엄마라고 부르게 됐답니다. 엄마, 우리 결혼이 내일 모레네요. 엄마, 저랑 같이 마사지 받으러 가요. 아이고, 그건 친정엄마랑 가야지. 저희 엄마는 언니랑 잘 다니고 있어요. 어머님은 제가 챙길게요, 엄마. 고맙기도 해라. 네가 딸처럼 대해주니 기분이 좋구나. 무뚝뚝한 아들만 있어서 그런지 이런 애교스러운 자식을 만나니까 너무나도 좋구나. 엄마, 오늘 마사지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카페 가서 수다도 떨고 놀아요. 오늘 하루는 친구로 지내는 거예요. 렛츠고! 그래, 나의 며느리이자 친구인 효정아, 렛츠고! 결혼 전 이미 시어머니와 저는 모녀처럼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예비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 매우 열심히 노력해서 아들 같은 존재가 됐어요. 그의 성격이 착하고 밝긴 하나 말주변이나 표현력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그것들을 다 허물고 친정 식구들에게 엄청난 노력을 보여줬죠. 결혼식은 성대하고 화려하게 잘 치렀어요. 다들 웃으며 축하해줬고 저도 남편도 행복하게 웃으며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신혼집에 들어가 부러운 사람 하나 없을 정도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6개월 동안 양가 식구들과 저희 부부 모두 사이좋고 건강하게 잘 보냈어요. 그리고 해외에 있던 시동생이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결혼식 때도 오지 못해서 이제야 얼굴을 처음 보게 됐답니다. 남편과 시댁으로 달려가서 처음 인사를 하게 됐네요. 도련님 안녕하세요. 형수님이시구나. 사진은 많이 봤어요.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시동생은 같이 온 여자친구를 바로 소개하더군요. 저랑 결혼할 여자예요. 인사 나누세요. 반가워요. 도련님 처음 뵙는 날 동서가 될 분도 만났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악수를 청하자 예비 동서는 제 손을 빤히 쳐다보고만 있더라고요. 저는 민망해서 얼른 손을 치워버렸죠. 그리고 예비 동서의 자기 자랑이 시작됐습니다. 난 의사예요. 이 근처 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죠. 의대 다닐 때 수석으로 졸업해서 절 모르는 의사가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장하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의대를 수석으로 나왔다고? 아이고, 명석한 사람이네. 그럼 전문의로 있는 건가? 그건 아니고 일반이에요. 제가 공부를 길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아무튼 피부과가 편하고 좋아서 페이닥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문의가 아니냐고 짚어내자 목소리에 자신감이 좀 빠지더라고요. 이윽고 동서가 저에게 뭐하는 사람이냐고 질문해서 작은 사업가라고 했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사업한다고요? 요즘 너도 나도 사업한다고 난리던데 형님도 유행 따라 가는 분인가 봐요. 혹시 쇼핑몰이나 공동구매 그런 걸 하시나요?
딱 느낌이 좀 가벼워 보이는데. 내가 가벼워 보인다고요? 동서 말씀을 재밌게 하시네. 내 사업은 쇼핑몰은 아니고 수출업을 해요. 여러 회사랑 계약해서 그 회사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거죠. 그게 쇼핑몰이랑 다를 건 없지 않나? 아무튼 사업한다고 너무 목에 힘주지 마세요. 아무리 사업으로 성공했다고 해도 의사한테는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정말 귀한 직업 아닙니까? 네? 동서, 우리 처음 봤는데 왜 이렇게 12조로 말씀하시죠? 그렇게 들렸어요? 아닌데, 그냥 제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말한 건데. 형님, 전 마음에 안 들죠? 뭐라고요? 예비동서는 자기가 의사라고 우쭐대는데 남을 깎아내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남편도 무시하듯 말하는데 나중에 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혼을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결혼하겠다면서 시어머니한테 결혼자금을 크게 요구했어요. 엄마, 나 아파트 한 채 큰 걸로 해줘. 엄마처럼 강남의 아파트에 살게 해줘. 뭐야? 그렇게 크게 해달라고? 아니, 엄마가 가진 재산이 아파트 하나인데 강남의 아파트를 해달라고? 아이 천수야, 어디 적당한 곳으로 알아봐라. 네 형은 엄마한테 손 안 벌리고 장가 갔어. 형은 형이고 나는 나야. 비교하려고 좀 하지 마. 형은 결혼을 그저 그런 사람이랑 했지만 난 무려 의사 선생님이랑 하잖아. 얘가 형수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네. 네 형수도 대단한 사람이야. 의사보다 훨씬 잘났다고. 구멍가게 사업가가 잘나봤자지. 하여튼 엄마, 나 강남에서 살고 싶어. 네 처가 개인 병원도 해달라고 했는데 도대체 뭘 어디까지 해줘야 하냐?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고맙지. 엄마 잘난 며느리 드리는데 돈 좀 써줘. 시동생은 저와 남편 앞에서 그렇게 철부지처럼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적당히 좀 하라고 잔소리했는데 시동생은 싸울 듯이 눈을 부라리며 짜증을 냈어요. 형, 내 마누라가 하도 잘나서 이 정도는 해줘야 해. 앞으로 돈 벌어다 줄 걸 생각해봐. 아마 나중에 엄마한테 새 집도 사줄 수 있을 거야. 엄마, 무조건 남는 장사니까 투자 좀 해줘. 시어머니는 잠시 고민에 빠지셨지만 결국엔 신혼집은 강남이 아닌 곳에 해줬고 개인 병원은 강남에 차려주셨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정말 큰 돈이 들었어요. 동서는 결혼 이후 개인 병원을 운영하며 성격이 더 심하게 변했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 제삿날에 불렀더니 제사상이 다 차려지고 나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몰래 불러서 한 소리 해줬습니다. 동서, 이건 아니지. 제사 준비는 나랑 어머님이 다 했다고. 자네도 우리랑 한 식구잖아. 다음부턴 이렇게 늦게 나타나면 곤란해. 형님, 제가 병원 일 때문에 힘들었어요. 오늘 오전 진료만 하고 집에서 쉬었다며. 진료하고 휴식하는 건 다음날 컨디션을 위한 거예요. 당장 내일 기운이 없으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형님은 의사의 고충에 잘 모르시겠지만 진짜 힘들고 고된 직업이에요. 아무나 못하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요. 유난 좀 그만 떨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딨어. 사람 하는 일 다 똑같아. 아무튼 내 말을 좀 새겨 들어. 의사라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지 말고 좀 겸손할 줄도 알고 배려심도 좀 가져봐. 형님, 잔소리 좀 그만하시죠. 전 의사라서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지 듣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랫사람이긴 하지만 명색이 의사인데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곤란하죠. 뭐야? 그럼 동서가 날 만만하게 보는 건 괜찮다는 거야? 만만하게 본 거 아니에요. 그냥 딱 맞게 본 거죠. 아무튼 난 손에 물 묻히는 거 빠질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게 진짜... 동서, 상 치우는 건 동서도 같이 해. 목기 전부 깨끗이 닦고 가. 어떡하죠? 컨디션 조절 때문에 지금 바로 집에 가서 잠을 자야 해요. 형님은 내일 사무실에서 졸아도 되지만 전 환자가 줄을 서서 기다리기 때문에 하품도 허락할 수 없거든요. 그럼 이만 먼저 건너가서 쉬도록 할게요. 한간 형님이 잘 정리하고 돌아가세요. 그렇게 통보하듯이 말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저와 남편은 어이없이 그 모습을 바라봤고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여러 번 충고를 해왔지만 도통 말을 들어먹지 않는다고 하셨죠.
어른이 그렇게 말하는데 듣지 않으니 제가 말하면 듣겠나 싶었지만 다음에 또 버릇없고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면 따끔하게 혼을 낼 생각이었습니다. 동서는 이기적인 모습을 일관하며 지냈고 저는 화가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어느 주말 시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셨는데 마침 동서가 시댁에 있으니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동서, 어머님이 속이 안 좋으시대 좀 봐드려. 속이 안 좋으시면 소화제를 드셔야죠. 동서, 좀 들어가서 봐드려라. 아니 지금 청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본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병원이었어도 대충 소화제 처방하고 말았을 거라고요. 뭐야? 자네 그런 식으로 진료받은 거야? 게다가 어머님이 아프시다는데 무시하고 과자만 처먹고 있는 게 말이 되니? 처먹고 있다고요? 아이씨, 형님이라고 해서 매번 참아줬더니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뭐? 동서 지금 뭐라 그랬어? 다시 말해봐봐. 아휴, 어머님한테 소화제 가져다 드리세요. 아까 점심 많이 드셔서 체한 것 같네요. 그리고 형님이 저한테 참아준다는 소린 듣기 거북하네요. 잘났다. 그래, 소화제는 됐고 그냥 응급실에 모셔갈 거야. 응급실이요? 형님 유난 떨지 마세요. 그리고 요즘엔 응급실에서 아무나 안 받아줘요. 그것도 모르세요? 뉴스 안 보셨어요? 배가 아프시다고 허리를 펴지 못하고 끙끙 앓고 계신다고. 그러니 병원에 가봐야 하는 게 당연하지. 뉴스고 뭐고 난 어머님 아픈 게 걱정돼서 이대로 못 있겠어. 아, 비켜봐요. 내가 한번 볼게요. 동서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시어머니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열이 나는 걸 확인했는데 별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체한 게 맞네요. 약 먹고 푹 자고 일어나면 나을 거예요. 소화제 가져다 드릴게요. 동서, 내가 보기엔 다른 것 같아. 체한 거 이상으로 심하게 아프신 것 같다고. 병원 모셔가야겠어. 유난 떨긴. 의사가 체한 거라고 하면 그런 줄 알죠. 어디서 아는 척이세요? 동서, 자네랑 말 섞을 시간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 얘긴 나중에 하지? 어머님, 제가 안아 올릴게요. 바로 차 타고 병원으로 가요. 시어머니를 두 팔로 들어올려 조심조심 움직여 주차장까지 가서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응급실을 찾아갔답니다. 다행히 환자가 많지 않아서 시어머니의 진찰을 봐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벼운 복통이나 소화불량이 아니라 맹장이 터진 것 같다고 수술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 다시 물었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 계속 뒀다간 진짜 위험했을 거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곧 수술할 선생님이 내려오셨고 시어머니가 수술실에 다녀오셨답니다. 어머님 있을 리가 없겠죠. 죄송해요. 너무 늦게 보시고 온 것 같아요. 아니다. 네 덕에 내가 살았다. 아칸 진짜 너무 아파서 죽는 줄 알았다. 어머님 맹장 터진 거 오래 두면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동서가 아무렇지 않게 체한 거라고 해서 잠시 헷갈려서 늦게 보시고 왔네요. 동선 이제 보니 돌팔이가 따로 없네요. 그런 사람이 무슨 환자를 보겠다는 건지. 너무 그러지 마라. 걔가 전문의도 아니고 수술할 수 있는 선생이 아니잖아. 간다는 것만 보는 의사라고 하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 어머님도 참 일반의도 환자 잘 봐요. 대충 보지 않고 꼼꼼하게 봐주는 선생님들이 천지라고요. 동서 같은 의사는 진짜 어쩌다가 딱 한 명이 있는 거고요. 저 집에 돌아가면 동서한테 크게 뭐라 해야겠어요. 큰애야, 너무 그러지 말라니까. 아유, 내가 괜히 아파가지고 난리가 났네. 시어머니는 동서를 계속 감쌌지만 전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기로 했어요. 일단 전화로 남편과 시동생에게 알려서 병원으로 불렀는데 남편만 오고 시동생 부부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봤더니 시동생이 말하길 맹장 수술은 수술축에 끼지도 못한다며 방구 나오면 집에 잘 모셔다 드리라고 하더니 끊어버리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을 낳아주신 어머니가 수술을 하고 병원에 계시는데 그따위로 말하고 무시하다뇨. 정말 화가 치밀어서 가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님 옆에 있느라 사무실도 나가지 못했답니다. 직원들과 수시로 통화하면서 처리할 업무는 모두 통화로 해결했죠. 며칠 뒤
퇴원해도 좋다는 말을 듣게 돼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댁으로 돌아왔어요. 완전히 괜찮아진 걸 확인하고 동서를 만나러 동선의 병원으로 갔습니다. 진료 시간이 끝날 때를 맞춰서 들어갔죠. 간호사들이 누구냐고 묻길래 가족이라고 둘러대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환자가 다녀가고 간호사들이 퇴근을 하자 가운을 벗고 가방을 메고 동서가 진료실에서 나왔습니다. 형님? 아, 간호사가 가족이 왔다더니 그게 형님이었어요? 그냥 지인이라고 하지 굳이 가족이라고 하셨어요? 하긴 의사가 집안에 있으니 가족이라고 말하고 싶었겠죠. 아무튼 날 보러 온 이유가 뭐예요? 동서 데리고 시댁에 가려고. 시어머니 앞에 가서 사과도 드리고 앞으로는 거만 떨지 않겠다고 말씀드려. 뭐라고요? 형님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내가 왜 사과를 해요? 몰라서 물어? 맹장 터진 걸 체한 거라고 말한 거 기억 안 나? 그리고 평소에 거만 떨면서 식구들 무시하고 그랬던 거 사과하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말씀드려. 아니 맹장 터진 거랑 체한 거랑 비슷하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전 피부과에서 일하잖아요. 야, 아무리 그래도 맹장 터진 걸 체한 걸로 가볍게 보는 의사가 어딨어? 헷갈려? 말이 되는 소리래. 심각하게 아픈 사람한테 별거 아니라고 말한 것 자체가 의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니야? 형님, 또 주제 넘고 까부시네요? 지금 의사인 저를 가르치고 훈계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네. 꼭 배움도 짧고 무식하고 돈도 없는 것들이 뭐 하나 실수한 걸 잡고 늘어지는 법이지. 내가 형님이라고 불러주니까 의사 머리 위에 앉으려고 하네. 야,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래, 해보자는 거다! 꼰대같이 실수 한 번 한 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 진짜 없어 보인다고. 말로 해서 안 되겠네. 설마 의사를 때리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말로 안 되면 의사든 판검사든 정신 차리게 손을 봐줘야지. 저는 동서의 얼굴을 때리진 못하고 어깨를 밀쳤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제 따귀를 힘차게 날리더군요. 야, 형님아, 어때? 이제 정신이 좀 들어? 내 병원에서 깝친 거 사과해. 아니, 난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 의사라고 해서 대충 봐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너 오늘 돼질 줄 알아. 내일 진료를 보든 못 보든 상관하지 않고 공격했습니다. 머리카락을 한 움큼 잡고 비틀고 싸대기를 후렸고 등짝과 다리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찰지게 두들겨줬습니다. 아휴, 이 무식한 기집애. 의사를 이렇게 패는 무식한 인간이 어딨어? 말끝마다 의사. 야, 네가 진짜 의사는 맞긴 한 거냐? 너 돌팔이지? 어머님뿐만 아니라 여기 환자들 오진으로 여러 골치 아픈 적이 많은 거 간호사들한테 다 들었어. 이 형편없는 돌팔이야. 제가 팩트를 날리면서 흠씬 조져주자 동서는 발악하며 저를 이겨보려고 몸을 꿈틀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동서의 쌍코피가 터지고 나서야 손찌검을 멈췄습니다. 동서, 쌍코피 난다. 가서 코나 막아라. 더 팼다간 너 오늘 진짜로 송장되겠다. 무식한 기집애. 야, 이대로 끝낼 것 같아? 너 가만 안 둘 거야. 무단 출입해서 날 팬 거 고소할 거라고. 동서, 나도 몇 대 맞았어. 쌍방이라서 너도 조사받게 될 거야. 골치 아프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그리고 시어머니의 며느리라면 찾아뵙고 괜찮으신지 들여다보고 지난 일도 사과드려라. 인간된 도리는 하면서 살자. 이 질겅질겅 씹어버릴 아무개년아. 제 말이 끝나고 몰아짓거리려고 하자 주먹을 불끈 쥐고 머리 위로 들어 올렸더니 화장실로 달려가더군요. 저는 문 뒤에서 마지막 경고를 하고 동서의 병원에서 나왔답니다. 제가 혼을 내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신을 차려서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시댁에 찾아가서 시어머니께 사과드리더라고요. 이에 저는 동서가 좀 달라지겠거니 생각하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변하긴 했는데 안 좋은 쪽으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와서 같이 생신상을 차리자고 연락을 하고 시댁에 일찍 찾아갔는데 동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근데 동서는 아직 안 온 거죠? 그래, 뭐 주말이라 늦잠을 자나 보다. 큰애야, 너도 그냥 쉬거라. 무슨 생일상을 차려주겠다고 온 거냐? 어머님,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어머님께 맛있는 식사를 해드리겠어요. 그동안 매번 어머님이 차려주신 음식만 낼름낼름 먹었잖아요. 평소에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많았으니 오늘은 제대로 빚을 갚겠습니다. 동서가 없으면 저 혼자라도 하면 되죠. 시어머니는 제 말에 감동하셨는지 잠시 눈을 비비더니 주방으로 따라오셨습니다. 그날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테니 방에 들어가셔서 편히 쉬시라고 들여보냈습니다. 정성스러운 한상을 차리고 났더니 제 남편이 들어왔어요. 여보, 고생 많았네. 내가 일이 많아서 사무실에서 다 끝내고 오느라 도와주질 못했네. 이거 많이 미안하고 고맙네. 내가 혼자 차려드렸으니 생색내기 딱 좋지. 당신은 마누라 잘 얻은 줄 알아? 아이고, 당연히 알지. 나처럼 마누라 복 많은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아마 한 명도 없을 거다. 당연히 아닌 걸 알지만 남편은 늘 저의 기분을 잘 맞춰주는 사람이어서 그날도 기분이 좋아졌네요. 시어머니의 생신상 앞에 앉아 케이크를 꺼내 촛불을 켜고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소원 빌고 나서 식사를 시작하려고 했죠. 그런데 시동생 부부가 그때 막 들어오더군요. 냄새가 좋네. 미역국에 한우랑 먹을 거 많이 하셨네. 형님 잘 먹을게요. 동서, 타이밍 기가 막히네. 일하긴 싫고 배는 고파서 기어 들어온 거야? 먼저 어머님께 인사부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역시 우리 집안의 꼰대다우십니다, 형님. 네네, 인사부터 드릴게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만수무강하세요. 자, 됐죠? 동서의 새치여가 밥맛을 뚝 떨어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시니 더 심한 말은 하지 못하고 참고 식사를 시작하게 됐죠. 동서가 처먹는 걸 보니 얼마나 밉던지 쩝쩝대는 소리를 내며 먹는데 확 그냥 입술을 꿰매버리고 싶었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준비했어요. 이번에도 동서는 엉덩이를 한번 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제가 뭐라 했다간 일이 더 커질 것 같으니 입을 꽉 깨물고 가만히 있었답니다. 동서는 준비해온 시어머니의 생신 선물을 꺼내더군요. 어머님, 의사 며느리 둬서 이런 거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꺼내서 들어봐요. 이게 뭐니? 명품백이죠. 이거 한정판이라 나중에 되팔면 더 비싸게 돈 받을 수 있어요. 어머님, 이런 선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내가 명품 가방을 들어본 건 머리털 나고 오늘이 처음이다. 아우, 심했다. 형님, 시집도 저보다 빨리 왔으면서 아직도 명품백 하나 안 해드렸어요? 저에게 묻길래 피식 웃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난 못 해드렸어. 동서가 비싼 선물 해드렸으니 어머님 기분이 좋으시겠어? 형님, 다시 말하지만 의사는 응당 수준이 이 정도는 된다고요. 형님은 이런 거 못 사죠? 그래, 못 산다. 됐냐? 이제 인정 좀 하세요. 그리고 자꾸 저 부려먹으려는데 그러지 좀 마세요. 형님과 저는 급이 다르다고요. 아시겠어요? 급 나누고 네가 할 일 내가 할 일 따로 있는 건 아닌데. 동서, 명품 가방 선물 하나로 또 용의 머리가 되려는 수작이야? 내가 큰 걸 바랬니? 시댁 행사가 있으면 잘 참여하고 돕길 바라는 것뿐이잖아. 그게 하기 싫어서 비싼 선물 사면서 잘난 척하는 거야? 그러자 동서는 고개를 비스듬히 세우더니 혀를 차더군요.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니 짜증이 심하게 난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잔소리를 하면 시어머니의 심기가 불편할 것 같으니 그쯤에 두고 먼저 동서에게 말이 심했다고 사과를 하고 마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동서는 저에게 날이 서 있어서 얼굴만 마주치면 인상을 심하게 구겼어요. 또 쌈박질을 해야 하나 고민도 들었고 그냥 무시하고 어색하게 지내야 하나 걱정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조언대로 그냥 어색하게 지내고 무슨 말을 하든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이도 시동생 부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모르게 시동생에게 쓴소리를 여러 번 했는데 도리어 대들고 욕설까지 퍼부었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더욱 정남이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시가 답이라 생각하고 그냥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저 혼자 며느리라고 생각하며 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시동생 부부가 시댁에 놀러 오는 날이 겹쳐서 인사만 하고 어색하게 앉았어요. 동서에게 뭐 하나 시키지 않았죠. 그러자 동서가 왜 그렇게 구냐고 묻더군요. 형님, 저한테 삐친 거 있으세요? 아니?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꿍하고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 아니야. 나 자네한테 삐치거나 화난 거 없어. 말투가 벌써 차가운데요? 형님, 저 무시하기로 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저보다 형님이면 유치하게 이러지 마셔야죠.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기 마련인데 제 성격 탓에 남처럼 구는 건가요? 동서, 자네가 가만히 두라고 할 땐 언제고 인제 와선 관심을 안 갖냐고 불만을 토로해? 정말 웃긴다. 자네랑 대화하다 보면 열불 나니까 그냥 피한 거야. 알겠어? 나랑 대화하면 형님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절실하게 깨달으니 괜히 시샘과 질투가 발동하는 거죠. 형님,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공부 좀 열심히 하시지 그랬어요. 뭐? 동서, 내가 왜 자네랑 대화하기 싫은지 아직도 모르겠어? 지금 입을 벌리자마자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막말하잖아. 도대체 동서 머리엔 뭐가 든 거야? 뭐가 들긴요. 지식과 지성이 들었죠. 그러니까 의사도 되고 돈도 잘 벌죠. 왜요? 부러우세요? 진짜 유치해서 더는 못 들어주겠다. 그만두고 자네나 나나 모른 척하고 지내자. 그게 속 편하겠어. 치, 자격지심이 장난 아니네. 그리고 내가 잘난 척이 아니라 그냥 잘난 건데 왜 저렇게 인정을 안 하지? 하여튼 어딜 가도 저렇게 샘내는 인간들이 널렸다니까. 동서는 정말 기승전 잘난 척으로 대화를 끝냈습니다. 어질어질해서 받아치기도 싫더라고요. 마음을 비우니 그냥 무시가 되더라고요. 한기로 흘릴 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잘났다고 스스로 자랑이 심한 동서가 어느 날 길바닥에서 누군가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처맞고 있었어요. 비 오는 날이라 우산을 쓰고 지나가는데 동서가 비에 젖고 얼굴에 화장이 다 지워진 채로 한 여자에게 두들겨 맞고 있었답니다. 전 우산으로 제 얼굴을 가리고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절 알아본 동서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동서였네? 형님 저랑 눈 마주치셨잖아요. 왜 모른 척하세요? 동서,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여자한테 얻어맞는 거야? 우리 병원 환자인데 제가 오진했다고 이러잖아요. 아니, 이 아줌마 아들한테 화상 치료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상처가 더 심해져서 대학병원에 입원했대요. 거기서 제가 치료한 게 엉터리라고 떠든 바람에 날 찾아와서 이러는 거예요. 형님, 좀 도와줘요. 동서, 능력 있는 의사 아니었어?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꼴 좋네. 도와주긴 싫거든. 그리고 혼날 짓 했으니 혼나야지. 내가 저 아줌마라도 똑같이 따지러 왔을 거야. 저는 동서가 처맞는 걸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속이 시원해서 천천히 걸어가며 동서가 당하는 걸 모두 눈에 담아갔죠. 그래서 동서는 저에게 더 큰 불만을 품게 됐습니다. 문자로 너 같은 게 형님이라는 게 세상에서 가장 쪽팔린 일이다 라고 왔고 시댁에서도 둘만 있으면 반말을 찍찍하면서 시비를 걸었어요. 야, 지난번에 나 맞는 거 보고 재밌었냐? 나도 네가 처맞는 걸 보는 날이 오면 영화 감상하듯 바닥에 앉아서 실컷 구경해줄게. 동서, 형편없는 의사라서 힘들지? 환자가 많이 줄었나 봐? 요즘 시댁에 자주 오네. 그건 다른 이유 때문이거든? 그래, 알았으니까 각자 볼일 보자고. 어머님 앞에서만 실수하지 말자고. 알았다, 이년아. 이 싹퉁바가지. 너 언젠가 진짜 내 앞에 무릎 꿇고 비는 날 올 거야. 네가 나한테 그런 날이 오겠지. 한마디를 안 지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이 의리 없고 재수 없는 기집애야.
자꾸 욕하고 그러면 진짜 돼진다. 마지막 경고니까 까불지 마. 싫은데? 내가 당하는 걸 보고 그냥 지나친 너한테 조곤조곤 말할 생각 없는데? 너 같은 애한테 형님 소린 더더욱 하기 싫고. 그만하자. 내가 참을 테니까. 그만해. 참지 마. 해볼 테면 해보라고. 요즘 어머님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 시댁에선 문제 일으키지 말자. 웃기는 기집애네. 나랑 한판 붙을 깡따구는 다 어디 갔냐? 내 병원 찾아와서 그 난리 치던 기집애는 어딜 갔나? 저는 동서의 말을 한 귀로 흘리고 무시했습니다. 적응되니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동서와 시동생이 아픈 시어머니 앞에서 유산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 사람 일은 당장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이 빨리 유산을 주셨으면 해요. 저희 병원을 좀 더 큰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어요. 엄마, 내 아내 말대로 유산 좀 줘. 우리 아내가 병원을 더 크고 좋은 데로 옮기면 매달 용돈을 푸짐하게 줄게. 시동생은 직업이 있긴 했지만 돈은 거의 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했다는데 모은 돈도 거의 없었죠. 지금 하는 일은 4차 산업이라고 AI 기계를 제작하는데 아무런 수확이 없었습니다.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그런 일을 하니 당연히 잘 될 리가 없었죠. 시동생은 그 사업을 접고 동서의 병원에서 관리자로 일하겠다고 했고 더 큰 병원으로 옮겨서 더 많은 돈을 벌겠다면서 시어머니의 재산인 강남 아파트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동시에 헉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어서 동서가 시어머니께 아파트를 달라며 합당한 이유를 대겠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집안에 의사 하나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아시죠? 이 집안에서 투자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접니다. 제가 시술 전문 피부과를 내서 돈을 긁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저희한테 주세요. 어머님은 저희가 모시고 살게요. 뭐? 내 아파트를 달라고? 너희들 결혼식 비용, 신혼집, 혼수까지 모두 내 지갑에서 나갔지. 그리고 네 개인 병원 역시 차려줬어. 정말 탈탈 털어서 줬는데 이번엔 내 집을 팔라고? 그리고 날 모시고 산다고? 너희가? 퍽이나 그러겠다. 늙고 힘없으니 어디 갖다 버리려고 하는 숫자가 아니야.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험하게 하세요. 저희 집에도 사실 가정부가 필요했으니까 어머님이 상주하고 있으면 딱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내쫓을 일은 없을 겁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제대로 화가 나서 동서의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어찌나 세게 날렸던지 동서 얼굴에 손바닥 마크가 새겨졌어요. 어머님 왜 때리세요? 이것들은 날 이용만 하려고 하네. 어떻게 너흰 큰애들이랑 극과 극이니? 어머님, 지금 아주버님 형님이랑 비교하시는 거예요? 아니 두 사람이 뭘 해줬다고 그런 소리를 하세요? 많이 해줬지. 큰며느리가 나한테 노후자금하라고 큰 돈을 줬었다. 근데 그 돈은 죄다 의사인 네가 다 빨아먹었어. 네? 형님이 노후자금을 줬다고요? 그 돈이 다 저한테 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 넌 큰애가 얼마나 능력 있는 애인지 모르나 본데 수출업에서 이름 깨나 날리는 애야. 네가 병원에서 1년치 버는 돈을 큰애는 2달이면 버는 애라고. 그러니까 의사가 어쩌고 하면서 돈을 잘 번다는 개소리 좀 그만해라. 정말 지겨워 죽겠어. 사실 제가 사업을 성공한 지는 오래됐고 돈이 많아서 친정 부모님, 시어머니께 노후자금을 드리는 작은 효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서를 미워한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제가 드린 시어머니의 노후자금을 다 가져다 썼던 일입니다. 시어머니한테 서운하긴 했지만 매번 사과를 해주셔서 돈 이야기는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돈 지랄하며 마지막 남은 시어머니의 강남 아파트를 달라고 하니 제대로 화가 나셨던 겁니다. 뺨을 맞고 진실을 들은 동서는 입을 헉 벌리고 절 가만히 보고 앉아있더군요. 동서, 왜 그런 눈으로 봐? 형님 그렇게 부자였어요?
아니, 사업이 얼마나 잘 되면 그 많은 돈을 어머님한테 노후자금으로 드렸어요? 이젠 어머님 노후자금이 아니라 자네랑 서방님의 집이랑 병원을 차린 돈이지. 난 어머님이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돈이 턱턱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진짜 돈줄은 형님이었군요. 참 말을 더럽게도 한다. 돈줄? 야, 동서. 어머님한테 뺨까지 맞았는데 정신이 안 드는 거야? 도대체 자넨 문제가 뭐야? 가정교육 안 받았어? 형님, 다른 말 집어치우고 부탁 좀 할게요. 돈 좀 해주세요. 이젠 돈줄인 형님께 붙어야겠네요. 그동안 섭섭한 거 있으면 다 푸세요. 그리고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돈 좀 주세요. 우리 신혼집이랑 지금의 병원 모두 형님 돈으로 차렸으니 더 못해줄 건 뭐가 있겠습니까? 동서가 멍청한 망아지 마냥 떠들고 기어오르자 시어머니가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이마를 찧어버렸습니다. 어이구 이 화상아, 도대체 언제쯤 예의를 차릴래? 넌 인간성이 언제쯤 성숙해지는 거냐? 어머님 이거 놔요. 아파트 저희한테 줄 거면 머리채 정도는 잡혀드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놓으시죠? 너희들 병원 차릴 때 나한테 쓴 차용증 있는 거 알지? 아직 한 푼도 안 갚은 거 알지? 그거 큰애한테 갚도록 해라. 니들 신혼집은 내가 큰애한테 갚을 테니까 니들은 병원값 지불해. 큰애야, 차용증 넘겨줄 테니까 니가 돈 받아라. 내 변호사한테 연락해 둘 테니 만나서 확실하게 해결해라. 시어머니는 돈을 그냥 빌려주신 게 아니었어요. 차용증과 보증인까지 받아두셨답니다. 가족이라 안 갚아도 가만히 계셨나 본데 동서가 하는 꼬라지를 보니 더는 참지 못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차용증을 받게 됐습니다. 동서, 이자까지 다 받아야겠네.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어머님께 한 푼도 안 드렸잖아. 자, 그럼 변호사 만나서 자네 병원을 돌려받도록 해야겠구만. 형님, 제 병원을 가져가겠다뇨? 형님 그러지 마세요. 매달 돈 드릴게요.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매달 갚아. 기간은 여기 명시된 대로 앞으로 2년 안에 갚아. 안 그럼 법대로 진행할 거야. 아이씨 젠장. 괜히 어머님한테 유산 달라고 했다. 이게 무슨 꼴이야. 여보,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미국에서 돈 많은 척해서 내가 홀랑 넘어간 거 아니야. 이 사기꾼아. 책임져. 내가 언제 돈 많은 척했어? 당신이 먼저 날 꼬셨잖아. 입 안 다물어? 이 인간 오늘 집에 가서 보자. 동서는 결국 원하는 걸 말했다가 화만 입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 밝혀졌고 시어머니도 돈을 다 돌려받으라고 하니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그 돈을 안 받는다고 해서 당장 굶주리는 것도 아니고 힘든 건 아니지만 다시 돌려받아서 시어머니께 노후자금으로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생겨 한 푼도 빠지지 않고 받기로 결심했답니다. 얼마 뒤 약속한 이체 날짜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 동서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하나도 없더군요. 초반엔 환자가 좀 있더니 지금은 파리가 날리고 있었어요. 동서, 아무 때나 와도 동서 얼굴 볼 수 있겠네. 어떻게 환자가 하나도 없어? 형님이 여기 웬일이세요? 환자는 아까 많았어요. 몰려서 와서 지금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요. 아, 그래? 근데 오늘 이체 안 했어? 이번 달부터 돈 갚기로 했잖아. 그건 요즘 돈 나갈 때가 많아서 여유가 없었어요. 다음 달부터 갚을 테니까 기다려줘요. 뭐? 그렇게 당당하게 나오면 나도 가만히 못 있어. 변호사 불러서 해결할까? 고소장 받아볼래? 병원 빼앗겨 볼래? 아이 진짜 어떻게 하면 봐줄 건데요? 무릎 꿇고 공손하게 사과해봐. 이왕 사과하는 거 지난 1년 동안 나한테 깝친 거 싹 다 사과해봐. 진심을 담아서 말이야. 뭐요? 지금 모양 빠지게 나더러 무릎을 꿇으라고요? 이봐요, 형님.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입니까? 돈 앞에서는 장사 없다고 하니까 꿇어야 하지 않을까? 이럼 내 마음이 굳건해져서 어떤 짓을 할지 몰라. 알았어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고소든 뭐든 하지 마세요. 동서는 진료실 바닥에 억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하라고 일렀습니다.
다시 말투가 공손하지 못하네. 형님, 제가 죄송합니다. 반성하며 지내고 있으니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형님, 죄송합니다. 다시 주둥이가 왜 튀어나온 거야? 저는 연신 사과를 받지 않고 트집을 잡고 계속 다시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동서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억지로 사과하더군요. 실컷 골려주고 다음부턴 절대 밀리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그리고 제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겠다는 약속을 해서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저 왔어요. 환자가 없어서 그런지 칼퇴근했구나. 어머님 댁에 살림은 앞으로 자네가 맡아서 할 거야. 내가 감독으로 있을 테니까 삐죽거리면서 할 생각하지 마. 그리고 만에 하나 어머님께 대들면 그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거야. 명심해. 그러니까 저더러 시댁 살림을 하라고요? 형님, 그건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매일 어떻게 와서 살림을 해요? 씨름하지 마. 그리고 병원도 운영하지 말고 넘겨. 어차피 환자도 없는데 뭐하러 운영하냐? 변호사한테 연락할 테니까 그만 집에 가. 편하게 쉬라고. 잠깐만요. 알았어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형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열받으면 빚을 빨리 갚아. 그럼 나도 어머님께 노후자금 다시 채워드리는 거니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 매달 성실하게 갚을게요. 그리고 시댁 살림도 저녁마다 와서 하겠습니다. 됐죠? 말만 하면 뭐해. 어서 시작해. 지금 당장. 저는 동서를 시댁으로 불러 그동안 부려먹지 못한 걸 실컷 부려먹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가정부로 부리겠다는 말만 안 했어도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미 그때의 말이 저의 가슴속에 가시처럼 박혀버려서 사악한 형님이 되기로 하고 제대로 괴롭혀줬습니다. 한 달 내내 저의 부름에 달려와서 시댁 청소와 빨래를 담당한 동서는 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티가 팍팍 났죠. 저는 이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바뀔 때까지 괴롭혀줄 생각이었습니다. 동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느라 고생이 많아. 제가 언제 하기 싫다고 했나요? 저 지금 엄청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 알지. 근데 이왕 하는 거 기분 좋게 했으면 하는데 어려운 부탁인가? 형님, 그 차용증만 아니었으면 제가 이런 고생을 안 했겠죠. 아무튼 시키는 대로 하고 있으니 괜한 트집 잡지 마세요. 좋아. 오래오래 부려먹어줄게. 잘해봐. 동서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아주 조금 생기다가도 금세 정 떨어져서 등을 돌렸습니다. 진심으로 저와 동서지간인 게 너무너무 싫었네요.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우산을 쓰고 점심을 먹으러 사무실에서 나왔는데 빗길에 넘어진 노인이 보였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여자 노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장 노인을 업고 바로 근처에 있는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119를 부르는 것보다 제가 업고 뛰는 것이 훨씬 빠를 거라 판단했죠.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위급한 환자예요. 의사 선생님, 빨리 좀 봐줘요. 어서요. 저의 외침에 의사와 간호사가 달려왔고 급하게 살펴보더니 뇌진탕이라며 바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의식을 되찾아서 안심하게 됐죠. 그리고 간호사가 노인의 보호자를 불렀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왔더군요. 엄마, 아픈 사람이 왜 비 오는 날 나와서 넘어지고 그래? 괜찮은 거야? 뇌진탕이 뭐가 괜찮아? 내가 못 살아 진짜. 엄마를 구해준 사람 누구야? 어디 계셔? 동서, 어머님이야? 결혼식 때 뵀던 분이 아니네? 형님, 저희 엄마 업고 달려왔다던 분이 형님이셨어요? 고맙습니다. 당연히 할 일을 한 거지. 개인사는 묻지 않을게. 그럼 어머님이 무사하니 그만 가볼게. 형님, 잠시만요. 동서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이혼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빠랑 사는 엄마는 제가 엄청 싫어해요. 어릴 때 엄청나게 맞아서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사고를 많이 치면서 컸어요. 진짜 싸가지 없고 재수 없는 여자로 쭉 살아왔죠.
그러다 운 좋게 의대에 합격해서 지금 이러고 사는 거예요. 형님, 오늘 일은 정말로 감사합니다. 응, 그래. 자네가 고맙다고 하니 괜히 긴장되네. 비밀로 하라면 그렇게 할게. 걱정 안 해도 돼. 아니에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돈 벌어서 제일 먼저 쓰는 곳이 친엄마예요. 가난하고 몸 아파서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남편도 모르게 돕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이거 참 미안해지네. 내가 닥달해서 스트레스가 심했겠네. 앞으로는 닥달하지 않을 테니 천천히 갚아. 고맙습니다, 형님. 왜 이렇게 진지해? 자네답지가 않아. 저희 엄마를 구해주신 분인데 당연히 진지하게 감사 인사 드려야죠. 형님, 제가 어리석게 까불고 막대한 것들 모두 용서하기 힘드시겠죠? 제가 10배, 1000배로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께도 예의 바르게 굴고 형님과 아주버님께도 깍듯이 대하겠습니다. 그래, 뭐 그렇게 사과해주니 마음이 놓이네. 동서의 친모를 구해주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보니 동서가 딱해 보여서 돈 갚으라고 닥달하지 않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그때 갚으라고 전했어요. 형님, 저 어머님 방 청소 다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창틀 청소도 다 했습니다. 내일은 안방 벽지를 바꿀 생각이에요. 색이 바래서요. 벽지? 도배를 하겠다고? 그런 건 사람 불러서 하면 되잖아. 동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리고 병원에 환자 늘리려면 마케팅도 좀 해야지. 그만 가서 일해. 요즘 의사들은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고. 마케팅을 한다고 더 나아질 게 있을까요? 제 실력이 너무 하찮아서 환자들이 오지 않는걸요. 이 화상아, 그럼 더 나아질 생각을 해야지. 자네 의사 면허 고스톱 쳐서 땄어? 그 어려운 공부해놓고 자학하고 있으면 어떡해? 안 되겠어. 내가 마케팅 해줄 테니까 자네는 공부 좀 보충해. 형님,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 좀 그만하고 어서 가서 공부해. 또 환자한테 머리채 잡히고 그러지 말고 똑바로 하란 말이야. 동서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메꾸려고 공부하고 실습을 했어요. 동서가 이 내용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고 싶네요. 마케팅은 역시 돈이죠. 이 돈을 쓰니 동서 병원 이름이 유명해져서 진료받으러 오시는 환자들이 부쩍 늘었답니다. 진료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야근을 일주일에 3번씩 하면서 밀린 환자를 더 봤답니다. 제가 그날은 시어머니 댁에서 살림하는 걸 빼줬어요. 형님, 저 이제 곧 빚을 갚을 수 있겠어요. 벌써? 이야, 빠르네. 의사라 역시 다르구나. 형님 덕분이죠. 환자 많게 마케팅까지 다 해주셨으니 저야 진료 말고 한 게 없습니다. 그래도 진료를 똑바로 해서 환자들이 줄을 선 거지. 앞으로도 공부는 계속해. 사람은 평생 공부하는 거야. 네, 그러려고요. 아, 형님. 저희 친정엄마가 형님 모시고 한번 들르라고 하셨는데 괜찮으세요? 그럼 어른이 부르면 당연히 가야지. 어머님이 뭘 좋아하셔? 내가 재료 사가서 차려드릴게. 아니에요. 요리는 제가 할게요. 저희 엄마는 닭볶음탕 좋아하세요. 그래, 그럼. 날짜 잡아. 언제든 갈 테니까. 저의 행동에 동서는 또 감동을 하더군요. 그리고 저희 사이는 아주 가까워졌답니다. 제가 40이 되던 해에 임신을 하게 되어 양가 부모님과 식구들이 축하해 주시고 난리였습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다들 속으로 걱정을 하시고 계셨다네요. 그리고 동서는 제가 임신한 이야기를 듣고 날마다 저희 집에 와서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동서 그만 좀 와. 이제 동서 안 미워해. 누가 그걸 몰라요? 제 형님이 임신했으니 챙겨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저도 임신하게 되면 형님이 챙겨주세요. 그래, 아주 고맙다. 동서 이제 완전히 변화됐네. 보기 좋아. 형님이 사람 만들어주신 거죠. 고마워요, 형님. 저희 두 사람은 지금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출산이 몇 달 남았는데 아마 동서가 계속 도와줄 것 같습니다. 씹어먹고 싶은 원소에서 이젠 친한 친구 같은 사이가 된 저희 동서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게 됐네요. 모든 사람이 다 저희 동서 같은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어릴 적 사랑을 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보듬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 저의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